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거짓이다. 파이는 유리수다. 파이는 무리수라는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은 x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건 좀 i가 명제가 아닌 거죠. 명제가 아닌 거고 1점이 가까운 수 이것도 참것이 명확치 않은 거니까 뭐 개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명제가 아니겠습니다. 이를 대입해 주게 되면 성립하는 거니까 이건 참인 명제가 되겠고요. 다음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역시 참인 명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짓 명제 1번 바른 답이 돼가는 명제 정의 부분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이라는 부분들은 원소 명확하겠고 6은 원소가 아닌 거니까 둘 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2, 3, 4 이런 부분들의 A집합이 더 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이러면 이제 쏙 들어가야 되겠고 1, 2라는 부분들 A에서 만든 부분집합이니까 성립합니다라고 해서 5번은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기호의 사용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들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부분집합 때 쓰는 그런 기호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포함관계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인데 가르쳐져 있으니까요.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Q이면 R의 여집합이 들어가느냐? Q가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다 들어온 걸 그런 거죠. 이 R의 여집합 이렇게 쭉.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P가 Q의 여집합 또는 R집합 하게 되면은 어이구 엄청나게 큰 집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P가 들어가냐면 P는 안쪽에 있으니까 Q의 여집합은 또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Q이고 그 다음에 R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으면 그럼 이건 R집합이 되가는 거겠네요. Q집합이 이렇게 바깥쪽 집합에다가 R집합에 해주는 거니까 그럼 R집합이 P의 여집합은 또 이렇게 바깥쪽 큰 집합이 되겠죠.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기억 디귿이 좀 답이 돼가는 집합의 포함관계 P이면 Q이다 이 부분이 참이 되려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참일 조건에 대한 정의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집합 X에 대해서 세 함수가 X에서 X로의 상수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들 좀 알고 있냐? 질문 던질 그런 문제 같아 보이는군요. 주어진 문제 가 조건 할 때 F3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G1 주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항등함수 이런 부분이 관심 있겠죠. 항등함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항등함수는 어떤 게 H가 항등함수죠. 그럼 이거 항등함수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2로 풀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라는 것은 상수함수 되는데 어쨌든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최소 결과들이 이제 1, 2, 3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 1이고 이 부분 그럼 3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형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럼 이제 G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게 되면 G라는 함수 부분들은 1, 2, 3, 1, 2, 3 이렇게 처리되는데 1이 좀 3에 대응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상수함수가 되는데 그럼 FX라는 것은 항상 1입니다. 이런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되는가요? 두 번째 조건 할 때는 F라는 부분들은 무조건 이건 미리 돼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라는 것은 상수함수, H라는 것은 항등함수 되니까 이건 1 되겠고요. 그럼 G3은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2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 근데 이게 지금 G가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2는 1이 대응된다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다음값을 구해달라. F1, G2, H3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F1은 상수함수 했으니까 무조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1대1 대응인데 이 부분들은 1로 대응된다 결과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무슨 함수죠? 항등함수 이렇게 됐으니까 대입해준 숫자 그대로 처리됩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정답 5번 5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의들 상수함수 계속 나온 결과 똑같아야 되는 그런 결과,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 대입해준 숫자 그대로 나온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뭐 1대1 대응 이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처리되는 결과 됐죠? 앞에 결과들을 좀 이용해서 1대1 대응해야 되는 G라는 함수 대응을 좀 제대로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집합,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함수, B에서 C로 가는 함수,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좀 주어져 있군요. 그럼 좀 메모를 좀 해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대응되어가는 그런 대응 F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7, 8, 9 가는 G라는 좀 대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F1은 5다. 결과를 좀 메모를 좀 해야 되겠군요. 1은 5에 대응됩니다. 결과 처리가 되어 있고요. 4는 7이다. 이렇게 또 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제 이 결과들을 좀 알아가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역함수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겠고, 그러면 GF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가 좀 8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결과를 좀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2가 그럼 어디로 대응될까요? 2가 만약에 이게 지금 1대1이니까요. 4로 대응되게 되면 7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은 6 이렇게 되겠고, 그럼 6은 또 그럼 어디에 대응되겠습니까? 6이 지금 8로 이렇게 대응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거는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5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거니까 9입니다 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완성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F3은 4에다가 G5는 그러면 이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여기 이제 역함수 부분,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처리해줬는데, 이게 좀 2개짜리 뭐 합성함수 되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역함수 부분 처리하는 요 순서가 좀 매우 중요하죠. 요걸 좀 이해하게 되면 큰 틀에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함수의 대응 관계, 역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좀 이렇게 쉽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요. 너무 수식 형태처럼 해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개념 이해를 좀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좀 접근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8 이하의 자연수 되어 있습니다. 8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좀 써놓고 좀 풀이를 시작해야 되나요? 진부부 집합에 대해서 다음으로 정의하겠고, x와 서로소가 아닐 때 이를 만족해주는 y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뭐 X집합부터 잘 구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약수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집합이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는 건가요? 24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전개해서 좀 공통 부분 형태로 좀 처리하는 게 좋겠군요. 24 교집합 8 처리해주면 되겠고, 합집합 A 16 그 다음에 A8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24의 약수하고 8의 약수인데, 어이구, 8의 배수 24가 있으니까 이건 8의 약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8의 약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배수에 있으니까.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8의 약수 이런 형태가 처리되니까 8의 약수니까 1, 2, 4, 8 이렇게 돼서 X집합이 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X와 이제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런 원소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게 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1, 2, 4, 8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야죠. 1, 2, 4, 8에 대해서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부분집합 개수 해주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뭐 공집합은 좀 빼야 되겠죠. 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나머지 원소들 3, 5, 6, 7 이런 원소들 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16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5, 6, 30에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6, 8 이렇게 되어 있고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240에서 Y집합 만들 수 있는 종류는 240까지 하게 됩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약수의 집합, 그랬을 때 이제 뭐 교집합해서, 아이고, 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 나는 거죠. 여기 이제 배수 집합에 있게 될 땐 약수일 때 이제 이렇게 8의 약수 집합 형태로 된다는 결론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공집합이 하는 부분도 되겠고, 나머지 원소들에서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되겠죠? 부분집합 구해가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약수집합에 대해서 연산해가는 그런 부분들, 뭐 2가지 이론들이 아름답게 결합된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 P 명제, Q 명제 했을 때 그 집합의 크기가 좀 같은 그런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는 부분 집합이고 스몰 AB는 이제 실수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을 좀 살펴보게 되면 A 교집합 B가 B란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좀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A 집합하고 B의 여집합 부분들이 교집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뜻은 그럼 뭐죠? B 집합 안에 A 집합이 쏙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 아이고 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니은은 A가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 집합 딱 되어 있고 A의 여집합 부분들을 그려가야 된다는 얘기는 A 집합 그냥 A 여집합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뭐 결론으로 따지면 B 집합이 있겠고 A 집합이 있겠고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교집합이 이제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이야기 서로 이제 똑같은 뜻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기억 부분들은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처리해 가려면 뭐 제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a제곱 b제곱은 소거할 될 거니까 2ab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ab 이렇게 돼서 이항시키면 이제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오른쪽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크다 이런 결론이 내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같은 집합이 돼가는 거죠. 정답 리은 리을 해서 두 개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항상 성립한다. 아이고 디귿의 부분도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뭐 이것도 뭐 그냥 제곱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2ab 부분 돼 있겠고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절대값 ab 자체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뭐 항상 성립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양수됐을 때는 뭐 풀려서 이제 등호 형태로 같아지겠고 음수일 때는 뭐 당연히 ab 값이 음수일 때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부분들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거니까 좀 알아두게 되면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관계 문제들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조사해 간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 핵심적이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의 함수가 좀 더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는데 이건 또 뭔가요?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된다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1대1 함수란 뜻이죠. 사실 뭐 좀 더 그럴싸한 표현은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x1하고 x2가 좀 달라지면 fx1하고 fx2가 좀 달라집니다. 뭐 이런 뜻인데 뭐 똑같은 의미가 있는 식이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론을 내게 되면 결국은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좀 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AB 값이 결과적으로 뭐보다 작다 이런 얘기. 뭐 직선이니까요. 기울기가 양인 부분들, 기울기가 음인 부분들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치역이 2부터 6까지 그럼 이제 2부터 6까지 이런 풀이하고 2부터 6까지 이런 풀이 뭐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이꼴 2에다가 3a 플러스 b는 이꼴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빼기를 하게 되면 5a는 이꼴 5a 뺐죠. 아래수 위로. 그러니까 4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5분의 4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a 값이 5분의 4 처리되면 b 값은 2 더하기 5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데 둘 다 좀 양수가 되니까 이건 좀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이 0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럼 이제 오른쪽 게 좀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꼴 6 처리해주면 되겠고 3a 플러스 b는 이꼴 2 해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5a는 마이너스 4 처리해서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f1 빼기 f2를 좀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제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를 구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굳이 b 값을 구하지 않아도 뭐 이쪽이 이제 답이 된다는 부분이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 5분의 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앞쪽에서 이제 답이 안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결정됐으니까 뒤에 부분들은 뭐 b 값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풀이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됐습니까? 주어진 함수 조건에서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가 부분에서 이런 조건이 이제 1대1 함수다라는 뜻, 원래 이제 이런 뜻하고 이제 똑같은 부분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 공역이 같아진 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가는 부분들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그래프 모양 두 개에서 풀어가는 절차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주어진 함수 해석들, 식 형태로 되어 있는 해석하는 부분들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에 대해서 이런 것은 뭐 합성함수다. 이걸 3번 하겠다. 알겠습니다. 합성함수 정의 내려준 거고요. fx하고 y = x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역함수를 g라고 했는데 그럼 뭐 이건 뭐 f 역함수에 뭐 a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y는 = x를 이용해서 a, b, c, d 이런 부분을 좀 표시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에서 a 되겠으니까요. 뭐 a가 나오려면 무엇을 대입할까요? 이런 얘기니까 뭐 b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a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f 역함수 b 처리되면 되겠고 b가 나오려면 또 무엇을 좀 대입해야 되는가요? c를 좀 대입하면 되는가요? 그럼 앞에 부분들 계산결과 c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f 역함수 3번의 b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b가 나오려면 이 부분 좀 c가 되어 있으니까 f 역함수에서 c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또 c가 나오려면은 또 뭔가요? d가 돼야 되겠고 됐죠? d가 나오려면 또 이제 무엇을 대입했습니까? 2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겠죠? c하고 2 이런 부분들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5번이 좀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함수에서 나온 값들이 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의미 해석만 좀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연산이 좀 빠른가요? f 역함수 a 이름을 모르면 뭐 k 이렇게 처리해서 무엇을 대입해주면 a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무엇을 대입하면 a가 나올까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쓱 찾으면 금방 b예요. 이렇게 좀 금방 좀 처리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돼가는 부분에서 찾아가는 절차, 역함수에서 이제 값 찾아가는 부분들 조금만 연습하게 되면 또 쉽게 대처 가능한 그 부분들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연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여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정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어떤 실수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실수 x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고요.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 마이너스 18 열심히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크다의 반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모든 실수가 이제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되죠.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어이쿠 근데 2차 부등식에는 말이 없군요. 그러면 a 값이 0인 부분들 조사해야겠는데요. 아이고 0 조사하면 마이너스 18이니까 18이 0보다 작다. 이건 좀 성립한다는 부분도 아이쿠 이게 좀 그래도 좀 고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a 값이 0이 아닐 때 이제 그래프 모양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 값이 0보다 작고 판별식 d를 좀 넣으면 되겠죠. 2a니까 4a 제곱에다가 a에다가 a 마이너스 18 그러면 또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가요?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18a 이렇게 0보다 작다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3a가 공통 그러면 a 플러스 6 처리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a 값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위에 a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최종 범위는 이렇게 0까지 좀 포함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려면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0 포함해서 5까지 마이너스 5까지 되는 거죠. 이제 전체는 이제 6개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아하 요거 A 값 0 요거 빠트려 가지고 하기 딱 쉬운 그런 문제가 되네요. 역시 최고차의 문자 있으면 고려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2차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부등식이니까 요게 이제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어가는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80명을 대상으로 학교 축제 홍보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 A,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안, B안 됐습니다.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은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어느 것도 그럼 이제 합집합 부분들이니까요. 합집합 부분들을 먼저 구하고 그 부분에서 바깥쪽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군요.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게 되게 되면 A한 28명, B한 37명 합치면 50에다가 65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쪽 부분들은 전체 80명 대상이니까 15명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그런 학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가 좀 최소가 될 때고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뭐 37 집합 안쪽에 28명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80에서 38 B집합이죠. 38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빼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죠? 43명이 되는 거예요. 43, 80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수의 최대값은 43명, 이제 15명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둘의 좀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58명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58명입니다라고 해서 5번점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최대 최소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A 합 B가 이제 가장 커져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 뺄 부분이 없는 그런 이런 모양들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는 뭐 교집합이 좀 가장 커져야 되니까 28명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주어진 상황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X집합 3, 6, 9, 12, 15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도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G는 뭐 3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는 두 함수 사이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관계를 좀 살펴보기에는 합성함수 되어 있고, 합성함수의 역함수 하게 되면 각각 역함수 되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G 역함수의 역함수 해주니까 G가 되겠고, F 역함수의 역함수 F 되는 거니까, 어이쿠 교환 법칙 형태의 모양처럼 되어 있군요. 이렇게 좀 합성함수에서 잘 성립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뭐 열심히 대응 관계들을 좀 메모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뭐 3, 6, 9, 12, 15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이쿠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3, 6, 9, 12, 15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F라는 규칙은요 3은 15에 이렇게 좀 대응됩니다. 결과가 좀 나와 있고요. 다른 것들은 주어진 함수께서 3을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을 좀 자연스럽게 표시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또 3, 6, 9, 12, 15 이렇게 처리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또 돼가는 거죠. 3, 6, 9, 12, 15 G, F, G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3은 쪽 9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좀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부터 대응 관계를 좀 열심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G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좀 3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뭐 우리는 F, G3 부분하고 GF3 요 결과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G3은 9가 되겠고, 그럼 이제 F9 해주면 또 6 되는 거니까 결과가 좀 6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F3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되죠. G15가 6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G15 6 이렇게 좀 메모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들은 F, G, 그 다음 이제 15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G, F,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G15 6 돼 있고요. F6 해주면 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3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F15가 12였으니까 G12가 3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또 낼 수 있겠죠. G12가 3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럼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 G, 12 알아보게 되면 G 또 F, 12 또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죠. 뭐 G12가 좀 3이라고 되어 있고 3은 또 이제 15가 되는 거니까요. F15 처리가 이걸 다시 한번요. G12는 3 되겠고 3 되면 이거 1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F12가 9가 돼 있으니까 G9가 15입니다라고 해서 역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 하나가 이제 6은 이제 12 이렇게 좀 대응되는 이런 내용. 전부 대응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G6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6은 12. 그럼 이제 3에다가 12를 좀 곱하기 하는 결과 2 곱하기 G9. 9는 또 15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을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6에서 30을 빼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결과는 뭐 6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결과들, 메모들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잘 해가면서 처리해주면 특별한 항목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뭐 이렇게 메모 좀 알아가면서 하려면 뭐 천재적인 암산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뀐 다음에 각각 역함수 된다는 사실들,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이니까 이런 것들 좀 이런 것 좀 기억을 좀 해가면서 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7보다 작은 자연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순서상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B 차집합 A가 B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럼 뭔가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된 부분이 B가 된다는 이야기. 아이쿠 그러려면 뭐 이거 어떻게 되죠? B하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좀 따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A의 여집합 부분에 이제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쿠 그러면 이렇게 좀 분리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쿠 이 내용은 또 뭔가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전체 또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되겠죠. 그러면 B에 이게 뭐가 됐습니까? 뒤에 또 A의 여집합 이렇게 또 한번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B의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런 관계가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합에다가 A,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 공집합이니까요. 앞쪽 부분들 이렇게 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 B합 A의 여집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A합 B의 여집합이 5의 약수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좀 A합 B한 결과 자체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5의 약수인 6을 좀 빼면 되겠죠. 7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숫자를 좀 열심히 써가면 되겠습니다. 1 빼고 2, 3, 4, 5 빼고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A 합 B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둘이 좀 이렇게 분리 이걸로 2, 3, 4, 6 되는데 A하고 B하고 이제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원소를 이렇게 하나 가지면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다 B가 되겠고 이렇게 좀 나눠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A, B 순서상을 이렇게 좀 처리해 갈 때요. 이 부분에다가 2, 3, 4, 6에 이쪽에 부분집합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2의 내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뭔가 하나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이제 여기 이제 자동 이렇게 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개수 자체는 2의 내제곱계 즉 이게 늘고 4다 16인가요? 16입니다 라고 해서 순서상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조건들, 특히 이제 뭐 연산 파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연산하는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합집합의 원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관계를 좀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의미 파악하는 부분하고 연산하고 좀 살짝 좀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에서 내릴 수렴발 B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A값을 구하라 물어봤습니다. A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함수 대략적으로 이건 뭐 대칭축이 2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좀 그려가게 되면 2가 대칭축이 돼서 그려가는데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음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내려가서 그려가면 되겠고 대신 이렇게 좀 큰 쪽만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역함수를 구해가느냐? 우리는 역함수 구하지 않고요. 이렇게 y는 이꼴 x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졌을 때 이제 이 교점 부분들이 이제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a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 좌표 잘 모르고요.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이거 b라고 했는데요. 이런 발 뭐 t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뭐 y는 이꼴 x가 있으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이제 똑같은 이런 형태가 돼서 뭐 넓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 2분의 1에 t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32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t제곱은 64에다가 t값은 당연히 2보다 큰 값 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점 좌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a 하고 y는 이꼴 x고 교점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a는 이꼴 제로를 풀었는데요. 이 값에 8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근이니까 대입해서 뭐 a 값을 구해도 되는데 뭐 근과 계수율 관계를 해주면요, 뭐 두 근의 합 하나를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5 이렇게 되니까 베타 값이 3이 돼서 8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곱하기 해준 결과 마이너스 24 이퀄 3에 이렇게 처리해가면 a 값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가장 키포인트 내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관계 이렇게 풀어갈 때 우리 이제 y는 이꼴 x 대칭이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해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함수하고 y는 이꼴 x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요 부분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뭐 이제 역함수 존재 때문에 이렇게 대칭쪽보다 큰 쪽 아니면 뭐 반대쪽 편 이런 형태로 좀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나중에 좀 다른 문제에도 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sx라는 것은 원소의 총합이다. 아이고,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좀 정의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공집합이 하는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기억을 보게 되면 앞에 주어진 조건 하게 되면 a하고 b 이렇게 처리했을 때 교집합이 A가 된다는 얘기는 B 집합이 좀 이렇게 커야 되는 이런 관계이죠. 즉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제 합을 좀 다 하게 되게 되면 B가 좀 커지느냐? 밴드에 그림했을 때 커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는 A하고 B하고 이제 같은 경우도 있죠. 이때 그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등호 같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착각하기 좀 쉬운 그런 얘기를 기억에 좀 낸 것 같습니다. 니은 문제 풀이를 진행하려면 이걸 어떻게 되죠? 전체 집합이 딱 있는데 거기에 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B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둘을 좀 합치면 좀 다시 전체가 되게 되는 뭐 여집합이 B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고 이 부분은 그게 좀 어렵게 되게 되면 A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도 되죠. 그럼 이제 SA하고 SB를 합하면 된다. 당연히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디귿은 무엇입니까?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겠고 교집합이 좀 생겨가는 그런 내용이라면 디귿 뺀다 그러면 이제 전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오버랩돼서 겹치게 한쪽이 A고 한쪽이 B에서 이제 전체입니다라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합에 대한 정보를 좀 물어보는 거니까요. 중간에 4 이렇게 그냥 써놔도 되겠죠. 두 숫자를 합해서 써놓고요. 나머지를 한쪽에다가 값을 제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SB가 좀 앞에 개수가 있어서 복잡한가요? 그럼 한쪽 X 한쪽은 아이고 그럼 이게 전체가 얼마죠? 계산해야 되겠네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합을 구하겠다 이렇게 좀 대칭 성질을 좀 이용하게 되면요. 가볍게 9, 4, 9, 36 해서 전체가 처리되면 되겠죠. 이때 이제 가운데가 4가 됐으니까 4를 빼서 32-x에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결과줄을 만들어 봤는데 뭐 S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배의 SB의 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좀 계산을 하게 되면 SA는 좀 4를 더하기니까 36-x의 제곱이 되겠고 여긴 4배 처리해주고 x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x제곱 4x제곱이 있으니까 5x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아이고 36에 여기도 또 4배가 돼야 되는 거군요. 아이고 계산 조심해야 되겠네요. 72에다가 8에다가 48,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보니까 마이너스 40x 처리가 되겠고 36제곱에다가 여기는 4 곱하기 16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어쨌든 전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차함수 모양이 쭉 나와서 뭐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로서 금방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40에서 4입니다 라고 해서 금방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 뭐 계산하면 되겠죠. 아니 뭐 밑에다가 좀 4 대입하면 힘드니까 이곳에다가 4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32제곱에다가 4를 대입해 주니까 8, 4 곱하기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024가 되죠. 32제곱 하면 2에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는 64에다가 4를 곱하게 해주니까 4, 6, 24, 25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되겠고 7에 8 되겠고 그러면 128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280 맞습니다. 아이고 디귿이 좀 어려운데요. 니은 디귿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디귿 한 문제만 내도 좀 만만치 않은 건데 앞에까지 해서 뭐 시간까지 좀 쓰게 만드는 거니까 뭐 신경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고요. 풀이에서는 좀 그래도 뭐 기억에 또 함정처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둥호 부분들 여기 좀 빠져가는 이런 부분들 잘 체킹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풀 때 중간에 좀 4 이렇게 좀 공통적인 요소가 되어 있겠고요. 전체 합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빠르게 좀 구해놔서 4를 빼서 x, 32-x 이런 부분 잘한 거고 SA 했을 때 또 이렇게 또 포함해서 또 계산해서 시글점 이렇게 시글점 얼마나 좀 잘 세워가느냐 이런 부분들 조금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는 내용이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 AC 길이, 그 다음에 A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 삼각형 ABC의 4배 한 변 길이가 BC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AB, AC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을 S라고 한다. 그림 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변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직사각형 넓이를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그때의 둘레의 길이도 또 구해서 다음 값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삼각형이 3, 9, 10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뭐 15 이렇게 처리되는 뭐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변 길이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변 길이를 놓고 좀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삼각형이 좀 닮은 이런 형태도 되는 거니까 C각을 기준해서 좀 이렇게 살펴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만나는 점에서 한 변 길이를 여기 좀 3x 이렇게 놓는 분이 센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3x, 4x, 그럼 5x 이런 처리 해가지고 닮은 형태를 이용해서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쪽 이 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쪽이 3x 했으니까 9-3x 처리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닮음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대해서 큰 삼각형이 해주면 15대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5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분의 4에다가 9-3x 이렇게 처리해 가면은 한 변 길이를 또 마저 구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닮음에서 구해가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넓이라는 부분들은 5x에다가
그러면 이제 5분의 여기는 또 아예 또 3을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12 이렇게 처리해서 3-x를 써도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니까 5가 약분되면서 12 공통에 3x-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참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고차가 음인 이참수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또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3일 때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뭐 널 최대 값을 또 s라고 했으니까 최대 값까지 구해야 되겠군요. 그럼 2분의 3을 좀 주어진 식에다 열심히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12 곱하기 4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약분하게 되면 이제 27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 s를 좀 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때 또 둘레의 길이를 좀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이제 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변 길이는 5x 이렇게 쳐야 되겠고 또 다른 한 변 길이는 또 5분의 12 3-x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둘레의 길이니까 곱하기 또 2 이렇게 점 처리까지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 길이 2개, 그럼 변 길이 4개 되어 있으니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L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2배에다가 2분의 3이면은 2분의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더하기 5분의 12에다가 2분의 3이니까 또 여기 2분의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5 플러스 여기는 또 약분되는 거니까요. 5분의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10분의 처리되겠고 2 곱하기는 있는 거고요. 통분해서 10분의 되니까 이제 75에다가 2를 또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골라요. 29, 28이 16 이렇게 3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 이제 또 약분하면서 이제 5분의 가 만들면 되겠고 여기는 11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L분의 S니까요. 5분의 111분의 그 다음에는 뭐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11분의 57, 35, 135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결과 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Q-P, 또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정답 24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스스로 좀 식을 세워서 풀어가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변 길이를 올 때, 뭐, x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b가 있으니까, 3x, 4x,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5x,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 길이를 좀 센스 있게 놓는 부분이 되겠고요. 9-3x 돼 있을 때, 큰 틀에서 이제 닮음 구조, 이렇게 지금 15대 12 이렇게 됐으니까 5대 4 이렇게 모양이 되죠. 5대 4 이런 게 5대 4 이런 모양 형태 이런 좀 닮음을 이용해서 뭐 중3 때부터는 삼각비 이런 거 형태의 좀 모양을 좀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요 변 길이가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이제 변 길이 표시해가는 방법, 변 좌표를 놓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좀 봐서 학습을 좀 잘 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변 길이가 표시가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곱하기 해서 넓이 구하는 식의 뭐 최대값 구하는 이런 부분들 이건 뭐 자연스러운 연산 절차로 좀 연결돼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 길이들을 좀 표현해서 식을 세워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의 두 부분 집합 A, B 각각은 인수분해서 범위 표시가 가능한 거죠. A 집합 먼저 좀 인수분해를 좀 해보게 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군요. 이제 A집합은 그러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범위 표시를 좀 확실하게 해갈 수 있겠고요. B집합 부분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0보다 작다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또 범위를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이죠? X만 있는 부분들은 없다 이런 얘기는 그런 거니까 X집합은 A에 이제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X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다음에는 차집합을 구하게 되면 범위를 차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3에 3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바깥 부분 여기가 좀 차집합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5부터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요거 이제 되는데 요거하고 X하고 이제 합집합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X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x가를 구해가려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 이런 지점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까지 가는 거죠. 이게 a집합, 부분집합이니까 여기까지 쭉 이렇게 더 가면서 범위가 좀 더 이렇게 확장돼 가면서 이렇게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라는 집합을 이제 범위를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순서상 개수를 좀 모두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범위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되겠고 이때 이게 정수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아, 정수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다면 중간에 뭐 이게 범위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다가 0, 마이너스 5에다가 1까지 가능한 거죠. 이게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끝나는 이 범위들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A집합에 이제 포함될 수 있도록 표시해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순서상을 만들면 이렇게 전부 5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우리가 익히 그냥 뭐 원소 형태로 해서 표현해 가는 방법들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뭐 범위 형태로 좀 했다는 것이 좀 살짝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뭐 가나의 뜻 자체가 좀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범위 형태로 좀 표시해 간다는 점이 좀 살짝 좀 이제 낯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함께 합니다. P 범위, Q 범위 주어져 있고 R도 범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세 조건에 대해서 이때 이제 Q는 P 기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는 Q 부분들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P 집합보다 더 큰 집합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고 그다음 P는 또 R의 충분 조건이라니까 또 P는 또 작은 집합인데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R의 여집합 이런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표시를 좀 해달라.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Q 부분들이 이렇게 좀 문자로 되어 있고 그 P도 좀 문자로 되어 있겠고 어이쿠 R만 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살짝은 좀 불편하군요. 일단 그래도 PQ 사이의 관계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뭐 큰 집합에 쭉 이렇게 표시해서 2-k 제곱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7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이제 k 제곱 플러스 1 해서 사이 범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곳에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이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k 처리해서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k 제곱 플러스 1 역시 또 k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하니까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표시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k-2, 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도 되겠고 이쪽은 뭐 k-3에 k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해가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부분 표시가 되겠고 2보다 또 크다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이쪽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3 처리해서 이렇게 좀 범위 표시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사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P가 이제 R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R 부분들의 R의 여집합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5,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집합을 하게 되면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5, 7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 안쪽에 이제 P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뽕뽕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K, 뭐, K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쪽 좌측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우측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k에다가 k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럼 오른쪽 걸 좀 살펴보면 7하고 마이너스 k 돼 있는데 이게 좀 같아지면 안 돼. 크다 돼 있으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런 범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k제곱 플러스 1이 5보다 또 작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4, k 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k 값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는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 범위인데 그 부분들에서 뭐 마이너스 7보다 작은 부분들은 뭐 이거 최종적으로 공통 부분을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이쪽 풀었을 때 k 값이 요게 좀 같아도 이 숫자가 대도 상관이 없는 거군요. 아이고 제가 좀 미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같아도 또 문제가 없는 거죠. 아이고 이런 실수하다니. 자,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범위 표시가 되면요 뭐 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좀 표시되는 거니까 최종 해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여기 이제 2라는 숫자가 하나가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다가 이 오른쪽에 2 이렇게 돼서 정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3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정수의 또 합을 구해가야 되면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열심히 좀 범위 표시해 가면 되죠. 역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문제는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조사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범위 형태에 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풀이를 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고, 역시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처리해 가면 되는데, 아이고 제가 좀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죠? 이게 주머니 뽕 뚫려 있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숫자가 뭐 7이 되더라도 관계 없겠고, 뭐 이쪽 부분 풀 때는 이제 5가 돼도 역시 관여가 안 되는 거니까 등호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 표시, 그런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뭐 교집합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의 문제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도고시호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 집합이 1, 2, 3, 4, 5, 6, 7 되어 있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치역의 원소는 6개가 되겠고요. 가장 큰 원소, 작은 원소의 차가 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이구, 차가 5가 되는데 6개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2, 3, 4, 5, 6, 7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군요. 됐습니까? 어려운 표현인 줄 알았더니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온 결과들을 다 합하면 33이 돼야 된다는데 나온 결과는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하나의 숫자가 좀 겹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들 좀 다 더하게 해주면요, 7, 7, 7이니까 21에다가 뭐 숫자 하나 또 겹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이 33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나온 숫자가 가장 크든 뭐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33 이건 될 수가 없겠죠.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뭐 9, 9,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27에다가 또 뭔가 하나 좀 겹쳐서 33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6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겹치는 원소 이 A값을 찾아달라 그런데 A값은 당연히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가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정보, 그 부분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좀 판단을 좀 진행하게 되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들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 체킹해 가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도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